반갑습니다. 오늘은 12주차 적분의 응용 그리고 극좌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적분을 응용하여 넓이, 또 부피, 그리고 또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과 극좌표 및 극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1절 평면도형의 넓이. 함수가 f of x로 다음같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f of x가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다면, 그러면 정적분 a에서 b까지 f of x dx는 a에서 b까지의 곡선 y equal f of x의 아래의 넓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논 네가티브면 요 면적이 a에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다음의 그림같이 f of x가 폐구간 AB에서 양과 음을 모두 갖는 경우, 이렇게 양과 음을 다 갖는 경우는 AB에서 f of x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넓이를 다 합치려면 f of x의 절대값을 취해서 적분을 해주면 요 면적과 요 면적과 요 면적을 합친 그 전체 면적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 두 곡선 사이의 영역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폐구간 AB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와 g가 연속이고 또 f of x가 g of x보다 항상 같거나 클 때 이 곡선 y equal f of x 또 y equal g of x와 직선 A, 직선 x equal b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f of x 마이너스 g of x. 그러면 요 f of x 마이너스 g of x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니까요, 그것을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바로 구해지고, 만약 항상 f of x가 g of x보다 같거나 크지 않다면 위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 of x 마이너스 g of x의 절대값을 취해서 a에서 b까지 적분을 구하면 그것이 그 넓이,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f of x가 있고 g of x가 있을 때 이 전체 면적은 f of x에서 g of x를 빼준 그런 그 함수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면적이 구해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f of x하고 g of x가 서로 아래 위가 막 섞여 있으면 요 전체 면적 x1, s2, s3를 구하려면 f of x 빼기 g of x의 절대값을 취해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면적 s1 플러스 s2 플러스 s3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지식을 가지고 이 포물선 y equal x 제곱과 y equal 2x 마이너스 x 제곱, 요 빨간색이죠. 요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요 영역이 되겠죠. 요 면적을 구한다면 f of x를 정의해주고 g of x를 빨간색으로 정의해 주어서 요 f of x 요 그림을 그리면 두 개 같이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요 만나는 두 점을 찾아야 되니까 요 교점을 계산합니다. 즉 f of x equal g of x라고 놓고 솔브 풀면은 x equal 0과 1, 즉 0점에서 만나고 1점에서 만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두 점을 구한 다음에 요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g of x에서 f of x를, 여기 이 경우에는 요 g of x가 f of x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g of x 빼기 f of x, 빨간색 g of x 빼기 파란색 f of x를 빼주고 적분을 어디까지 해주냐면 요 두 만난 교점 0에서 1까지 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바로 3분의 1이라는 적분값이 나옵니다. 실습은 요 주소에서 요 코드를 카피하셔서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영역은 적분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역이 x를 y의 함수로 생각하는 경우라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같은 식으로
그 x와 y의 역할만 바꿔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 of y가 f of y가 g of y보다 항상 크고 x equal f of g 또 x equal g of y 또 y equal c, y equal d인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런 영역의 넓이를 구한다면 f of y minus g of y를 요 c하고 d 사이에서 적분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영역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 equal x 마이너스 1과 y 제곱 equal 2x 플러스 2가 있다 그러면 그 x 마이너스 1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 임플리시티 플롯을 하면 y 제곱 이퀄 2x 플러스 6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를 들어 요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이걸 x축으로 적분하지 말고 y축으로 요 함수 파란색에서 요 빨간색 함수를 빼주고 요 만난 점,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적분을 y축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y 요 두 식을 x, y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을 구하면 x가 5일 때 y는 4,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럼 y가 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죠.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면 플로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아까 y 제곱 이퀄 2x 플러스 6을 x에 대해서 솔브하면 x 이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y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에 y 플러스 1보다 y 플러스 1이 2분의 1 y 제곱 마이너스 3 요식보다 항상 큰 것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었으니까 요 구간에서 요 식을 만족하는 그런 그 영역의 요 두 식이 만드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니까 인테그랄 적분을 할 때 요 앞에 식, 요 파란색 식에서 빨간색 식을 빼주고, 이건 빨간색이었죠. 빨간색을 빼준 식을 y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적분을 하면 그러면 바로 18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명령을 가지고 바로 실습실에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뭐 x축이건 y축이건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또 필요할 때는 임플리시티 펑션, 임플리시티 플롯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그 곡선들이 교차할 때 그 곡선들이 만드는 영역의 면적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곡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 x equal f of t, y equal g of t이고 t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이 곡선이 이제 그려진다면 그 함수와 같이 그려진다면 이 정적분에 대한 취함법을 이용하여서 이 아래와 같은 넓이 공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면적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y의 dx인데 여기 매개 변수가 t로 있으니까 y 대신에 g of t라고 놓으면 요 dx는 dx dt 곱하기 dt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요 x가 그 f of t이므로 요 dx dt는 f prime of t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요 식은 다음과 같이 면적은 요 함수가 그리는 면적은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x는 f of t이므로 dx는 f prime of t dt고요. 그리고 A, B 구간에서는 요 알파에서 베타 그것이 구간이 A, B로 x에서는 A, B로 바뀌어지니까 실제 A, B에서 y는 0보다 크고 A는 f of 알파고 B는 g of 베타일 때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실제 x축과 곡선 x equal t 세제곱 플러스 1 f of t, y equal et 마이너스 t 제곱 이걸 g of t라고 놓으면 이것이 의하여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죠.
이게 파라메트릭 펑션이니까 파라메트릭 플롯을 이용해서 요 f of t하고 g of t를 까만색과 파란색으로 이제 그리면, 그러면 f of t하고 f of t가 x축, g of t가 y축으로 그려지는 요 그래프 파란색 그 파라메트릭 플롯이 이제 그려집니다. 파란색 파라메트릭 플롯이 그려집니다. 요거는 우리가 무슨 색을 줄까요? 파란색 대신에 빨간색을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파라메트릭 플롯이 다음과 같이 이 파란색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이것이 x축과 만나는 것이니까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요 함수 아래에서 요 함수를 요 x축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그 g of t가 0하고 만나는 식을 구하면 t가 구하면 t가 0일 때 하고 t가 2일 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요 식에 의해서 요 식에 의해서 자, g of t 곱하기 f 프라임 of t, 자, f의 도함수를 dft라고 하면은 요 함수를 t를 0에서 2까지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요 식에 의해서 0에서 2까지 t에 대해서 gt 곱하기 f 프라임 오브 t를 적분한 값인 5분의 24로 우리가 원하는 구하려고 했던 적분 면적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렇게 1절을 마치고 2절은 회전체, 입체가 됩니다. 입체 볼륨, 부피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보죠. 자, S를 X 이퀄 A와 B 사이에 있는 이런 입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점 X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 요 PX, X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이런 평면, PX가 요 평면이라고 하면 요런 식의 모양이 될 텐데, 요 PX에 있는 S의 단면, 요 크로스 섹션, 요것의 넓이를 요걸 A of X라고 하면, 요 A of X는 X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연속함수가 되죠. 연속함수. 요 연속함수가 만드는 요 부피, 볼륨, V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구분 구조법을 이용하면 요 구간에 요거를 n개로 나눴을 때 요 n개 구간에 요 델타 x, 그걸 델타 x라고 하고, 그 구간 하나의 구간 xi-에서 xi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점 xi 스타에 대해서 a of xi 스타를 구하면 요 밑변 곱하기 요 높이가 되니까 면적이 되겠죠. 그것들을 n개를 다 더한 것이 대략적인 요런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것들 다 더한 후에 그러면 부피가 되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를 무수히 많이 나누어서 면적을 구한 거니까, 실제 요 면적은 실제의 요 오브젝트의 그 부피 요 부피는 요 실제 부피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 식을 표현한 게 바로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볼륨을 구하는 것은 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요 a of x만 구하면, 그걸 그냥 dx에 대해서 적분만 해주면 이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그러고 또 우리가 이게 어떤 함수를 여기 예를 들어 x 제곱이 있다, 또는 뭐 x 제곱 뭐 플러스 1이 있다. 그러면 그런 그 연속 함수에 대해서 그 회전체의 부피를 구한다면, 회전체는 요 회전체의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파이 r 제곱, 즉 파이의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요 높이가 될 테니까 그게 함수 값이 되죠. 그게 f of x가 될 테니까 파이의 fx의 제곱이 바로 a of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에서 b까지 그 함수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라 그러면 파이 r 제곱, 즉 파이 f of x의 제곱을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이 바로 회전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곡선 y 이퀄 루트 x,
아래의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그 회전체의 입체, 회전체 그것이 그 입체의 부피, 볼륨을 구하라. 그렇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x제곱 스퀘어 루트 x제곱이 되겠죠. 스퀘어 루트 x를 정의해주고 스퀘어 루트 x를 정의해주면 이게 빨간색입니다. 그것을 3차원 플러스 3D3로 이걸 회전을 시키면 그러면 요 빨간색이 그려지고 회전시킨 것이 리볼루션이 그거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겁니다. 요 리볼루션 3D 플러스이 바로 이 파란색 요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데 요것이 바로 요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x축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a of x는 요 반지름 요 스퀘어 루트 오브 x가 되고 파이의 요 f of x의 제곱을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바로 적분해 보면 그러면 2분의 파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걸 카피해 가지고 와서 그림을 실제 그려보고 그림을 그려보고요. 자, 이제 실습실에서 컨트롤 V 하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구해지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그래프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면서 그린 요 부피를 이제 구하는 셈인데요. 자, 아이고 잡기가 좀 까다롭네요. 자, 어쨌든 이걸 적분을 한다면 어떻게 적분하게 되냐면 적분 값은 실제 요 도형의 적분 값은 다음과 같이 적분 값은 스퀘어 루트 x에 대해서 요게 이제 r이 되니까 파이 r 제곱이라는 a of x를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다는 의미이니까 바로 2분의 파이라는 답이 나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요 그 입체 부피입니다. 0부터 1까지 스퀘어 루트 x 아래의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요 오브젝트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의 부피도 이 함수만 주면 회전시켰을 때 부피는 간단한 명령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함수 f of x와 g of x가 a, b에서 연속이고 또 f of x가 g of x보다 항상 같거나 크며 그때 이 f of x와 g of x 그리고 두 직선 x equal a와 b, x equal ba에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회전체의 부피는 뭐 같은 식이죠. 파이 r 제곱할 때 파이 r 제곱 dx를 구한 거에서 또 파이의 요 r2죠. 이건 gx 파이 r2의 제곱을 d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한 걸 빼주는 셈이니까 같이 쓰면 앞과 똑같이 파이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1의 제곱 마이너스 r2의 제곱 즉 f of x 제곱 마이너스 g of x의 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바로 부피를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y equal x와 y equal x 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한다. 그러면 자 y equal x와 y equal x 제곱이 이제를 그려보면 f of x는 x로 g of x는 x 제곱으로 놓고 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고 또 이 저기 3차원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면 실제 요 f of x equal x와 g of x equal x 제곱이 그려지면서 서로 만나게 되죠. 그거의 회전체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요 노란색 요런 회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요 브라운색, 그쵸? 요 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 r1 제곱, 즉 파이 x 제곱 빼기 파이 r2 제곱, 즉 g of x의 제곱, 요 식을 적분하는데 x가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0과 1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건 솔브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또 그림을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x에 대해서 파이 f of x의 제곱, 즉 x의 제곱과 그 빼기 g of x의 제곱, 즉 x 제곱의 제곱, 즉 파이 r1 제곱, 파이 곱하기 r1 제곱 마이너스 r2 제곱을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적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분값을 그려볼까요? 구해볼까요? 그러면 15분의 2파이가 답이 나오죠. 또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볼까요? 우리가 어떤 도형을 적분했는지 컨트롤 V를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우리가 요 노란색 도형 즉 y equal x와 y equal x 제곱이 만나는 요 도형을 회전시킨 요 노란색 브라운색 요 도형의 부피를 구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 값은 15분의 2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시각적인 직관력만 있다 그러면 여기 파이 r1 제곱 마이너스 r2 제곱을 만나는 점에서 적분해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그러면 그 x축을 중심으로 해 회전체의 부피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까 우리는 a of x 즉 그 단면의 면적을 이용해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했죠. 이번에는 쉘 메소드라고 불리우는 원통 껍질 방법을 이용해서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원통 껍질, 이걸 실린더리칼 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중심축이 같은 두 개의 수직 원기둥 사이의 입체를 말합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부의 반지름을 R1, 내부 반지름을 R1, 외부 반지름을 R2라고 하면 그러면 그리고 높이를 H라고 하면 높이를 H라고 하면 그러면 원통 껍질의 부피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는 파이의 R2 제곱 H 마이너스 파이의 R1 제곱 H를 구하면 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버렸으니까 요 원통, 요 둘레 쪽, 요 부피만 구할 수 있죠. 요걸 단순화시키면 파이의 R2의 제곱 마이너스 R1의 제곱 곱하기 H가 되고 요걸 풀었으면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 요걸 다시 쓰면 요 2파이의 2분의 R2 플러스 R1의 H 곱하기 H R1 마이너스 R2로 풀었을 수 있고요. 2파이하고 2 둘로 나눠주고 그러면 요거는 실제로 2파이 요 R 곱하기 H 곱하기 델타 R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R을 2분의 R1, R2 플러스 R1으로 놓고 그렇죠. 두 개의 중간값이죠. 그 다음 델타 R을 R2와 R1의 차이라고 놓으면 V는 2파이 R의 H 곱하기 델타 R로 쓸 수 있습니다. 요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원주 곱하기 높이 곱하기 두께를 한 것이 바로 요 쉘의 요 원통 껍질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체의 부피를 요 원통 껍질을 이용하여 요 부피를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직선 y equal f of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그리고 직선 y equal 0와 x equal a 그리고 x equal b 요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y축을 중심 이번에 이제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겁니다. 그때 v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
자, 요것을 요렇게 생긴 y 이퀄 f of x 0보다 크죠. a에서 b까지 요것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그러면 요런 요 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 요런 모양의 도형이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아까 같이 쉘로 나누어서 원통 쉘로 해서 요걸 n개로 나눠서 요 하나, 둘, 세 개 요 각각의 면적을 부피를 구해서 더하면 그러면 근사값을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나누는 개수를 n개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실제로 요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요 각각의 그 원통이죠. 쉘 요것의 부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델타 x 곱하기 요 높이 요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회전시킨 그 값, 즉 원주 곱하기 높이 곱하기 두께인 요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다시 요 부피를 펼쳐보면 요게 요 쉘을 펼쳐보면 밑변은 2파이 x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깊이는 요 델타 x가 되죠. 그 다음에 높이는 f of x가 돼서 실제로 원주인 2파이 x 그 다음 높이인 f of x 그 다음 두께인 델타 x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요 모양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y축으로 회전했을 때.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y 이퀄 2x제곱 마이너스 3x x의 세제곱 그리고 y 이퀄 0으로 둘러싸인 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입체. 그러면 실제 요 코드를 카피해서 요 주소에서 실습해 보시면 요런 모양의 입체가 됩니다. 자, 요게 y 이퀄 2x 빨간색이 바로 2x 스퀘어 마이너스 x의 큐브 식이고 그걸 회전시켰을 때 이런 모양이 생겨나겠죠. 그럼 먼저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f of x를 0으로 놓고 이제 솔브를 하면 그럼 x 이퀄 0과 2가 나오게 되겠죠. 요 두 점 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2파이에 그 다음에 x에 2파이에 x의 f of x 그 다음 dx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2파이에 그 다음에 x를 곱하고 그 다음 높이인 f of x 곱해줘서 x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5분의 16 곱하기 파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실습실에서 컨트롤 V 하고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과 그것을 회전시켰을 때 그렇죠? 요게 2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요걸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다음과 같은 그런 도형이 되겠습니다. 요걸 적분값을 구하면 실제 2파이의 x의 f of x를 x에서 x가 0에서 2까지 또 적분을 하면 그 적분 값은 간단하게 바로 여기서 베리어블 x를 정의해 주고요. 베리어블 x를 정의해 주고 자 x에 대해서 이 f of x를 2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주고 그걸 2파이 x f of x를 x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바로 아까 보신 5분의 16 파이라는 부피를 바로 구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회전체 x축을 회전한 방식과 지금 원통 껍질을 이용한 그런 그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의 부피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실습을 다른 문제를 찾아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12주차가 5절까지 있는데 자, 그 다음이 이제 곡선의 길이 보통은 아크랭스라고 하는데요. 아크랭스
호의 길이이기도 하죠. 요 곡선의 길이 또는 호의 길이 또는 아크랭스라고 하는 요 길이를 구하는 해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정식이 y equal f of x, x가 a에서 b까지 있을 때, 이렇게 f of x가 있을 때, 이 곡선 c, 요 곡선, 요걸 c라고 하면, 요 곡선의 길이 l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기서 요 구간으로 나눠서 a에서 b 사이를 n개로 나눠서 요 x1, x2 해서 xn까지 이퀄 b, x 이퀄 제로에서 n까지 있다고 하고 점을 나눈 다음에 요 a 그 x 제로에서의 p1과 f of x1 요 p2 사이의 요 직선 거리와 f of x1과 f of x2 사이의 요 두 점 p1, p2 사이의 직선 거리, 그 다음에 요 직선 거리 요거를 쭉 더해주면 거의 그 곡선 C의 길이의 근사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요 구간을 n을 리미트를 보내서 무한히 나눠주면 그럼 요게 점점점 에러가 없어지면서 실제로 요 길이 L이 C에 수렴해 가게 되겠죠. 실제로 C의 길이 L에 수렴해 가겠죠. 요것들의 합식. 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 적분식 L이 나옵니다. 요게 C의 길이가 되는데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설명했듯이 요 길이는 요 PI하고 PI-1 사이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질 수 있냐면 스퀘어 루트 오브 xi-xi-1의 스퀘어 플러스 yi-y i-1의 스퀘어 요게 요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xi-1 yi-1 점이고 여기가 xi yi 점이니까 요게 길이가 됩니다. 요게 다시 쓰면 요게 델타 xi의 제곱이고 요게 델타 yi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고요. 요걸 풀었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요 델타 xi의 제곱 플러스 요 델타 y는 f 프라임 곱하기 xi의 스타 곱하기 델타 xi로 쓸 수 있으니까 요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배운 식이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풀었으면 요 델타 xi의 제곱이 양쪽에 있으니까 요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건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f 프라임 오브 xi 스타의 제곱 곱하기 델타 xi가 됩니다. 요게 그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다 서메이션하고 요것들을 서메이션해서 i 1부터 n까지 더하고 그다음 요것들을 서메이션 해주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f 프라임 오브 x의 제곱 곱하기 dx로 구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요 길이가 점점점 수렴하는 것이 이 값이고 요걸 L로 정의해 주면 요 L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곡선 C의 길이, 호의 길이, 아크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인테그랄 여기서 그 만나는 점이 여기서 C에서 D라면 그러면 여기서 y 그래서 요 식에서는 f of x 여기서는 a에서 b까지니까 a에서 b까지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f 프라임 오브 x 제곱 dx로 구해지고 요게 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을 y축에 대한 y축에 대해서 우리가 라인을 구한다 그러면 x equal g of y라고 곡선 y축의 곡선의 방정식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도 g 프라임 오브 x가 연속이면 그러면 그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곡선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L로 요 C에서 D까지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G 프라임 오브 Y의 제곱 DY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G 프라임 오브 Y는 DY DX로 쓸 수 있으니까 요렇게 DY DX 폼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것은 Y축을 중심으로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X축을 중심으로도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L 이퀄 요 식이 바로 여기서 구해지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NM으로 L 이퀄 식을 주면, 자 이렇게 주면 우리가 요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L을 구할 수도 있고, 서식에서 요까지 L까지를 포함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L식을 X축 중심으로 구할 수 있고, 요 Y축 중심으로도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는 2.11과 48 사이에 있는 반입방 포물선, 이걸 서브 세미 큐비칼 파라볼라라고 얘기하는데, 반입방 포물선 세미 큐비칼 파라볼라 y 스퀘어 이퀄 x 큐브의 호의 길이 아크랭스를 이제 구해보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임플리시트 플롯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요 파란색 그래프가 나타나죠. 요거를 이용해서 요 라인의 길이, 요 곡선의 길이, 요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y제곱 이퀄 x제곱에서 y를 x의 함수로 변경하면 y 이퀄 x의 2분의 3승이 구해지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만나는지를 먼저 이 식을 y에 대해서 풀면은 y 이퀄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타나죠. y 이퀄 마이너스 x의 2분의 3승과 y 이퀄 또 마이너스 x의 2분의 3승, 이렇게 두 개로 그려지죠. 그러고 이제 여기서 1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x는 1부터 4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이제 계산한다면, 그러면 먼저 f of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 도함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오브 아까 공식대로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요 도함수의 제곱을 x에 대해서 1부터 4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호의 길이가 바로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요거 식을 표현하고 싶으면 show로 나타내면 바로 더 보기 좋게 마이너스 27분의 13 곱하기 스퀘어 루트 13 플러스 27분의 80 곱하기 스퀘어 루트 10으로 아크랭스가 나타납니다. 그걸 누메리칼로 숫자로 구해보려면 그 누메리칼 숫자 n 디짓을 주면은, 그러면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도 호의 길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음 식에서는 점 11에서 2-2까지의 쌍곡선의 호의 길이를 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x제곱 이퀄 1, x제곱 이퀄 1을 x축에서는 1, 2, y축에서는 2분의 1에서 1로 변할 때, x는 1에서 2로, y는 2분의 1에서 1까지 변할 때 x제곱 곱하기 y 이퀄 1의 식은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그려지고, 이때 요 xy 이퀄 1이니까 y 이퀄 x분의 1이라고 바로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dy y 프라임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공식대로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을 x에 대해서 요 1부터 2까지, x가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요. x가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x가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 감마 펑션 그리고 하이퍼 지오메트릭 식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표현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라인을 구하는 거니까 식을 숫자로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그때는 요 누메리칼 인테그랄을 하라는 명령어를 주면, 이렇게 같은 명령어인데 인테그랄 할 때 누메리칼 인테그랄로 적분하라고 하면, 그러면 호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13
로 나타나고 요때 오차는 실제 적분했을 때 요 값과 요 적분했을 때 얻어진 값과의 오차는 뭐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로 아주 작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를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호의 길이는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그 f of x가 x분의 1로 주어졌을 때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을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서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고 그 값을 누메리칼 적분을 통해서 1.132로 오차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의 오차로 안에서 정확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매개 변수로 표현된 곡선의 길이는 매개 변수로 포함된 곡선의 길이는 또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t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고 dx dt가 이제 f 프라임 t가 0보다 크고 곡선 C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t가 알파에서 베타로 증가하고 f 오브 알파는 a고 f 오브 베타는 b일 때, 그러면 C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함수로서 그려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방정식이 그리는 곡선 위의 점을 그 점은 f 그러니까 곡선의 점 f 오브 알파, g 오브 알파에서 이제 t가 쭉 변해가면서 이제 마지막 점이 f 오브 베타, g 오브 베타가 되겠죠. 요 곡선 위의 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호의 길이를 구하면 그것은 위식을 변형해서 매개 변수가 들어간 거니까요. L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을 스퀘어 루트 한 것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니까 매개 변수 함수일 때는 간단하게 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쓰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스퀘어 루트 f 프라임 제곱 플러스 g 프라임의 제곱 dt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매개 변수 함수인 사이클로이드를 그러니까 x 이퀄 2 곱하기 t 마이너스 사인 t, y 이퀄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요게 하나의 아치, 하나의 아크의 길이를 구해보자. 그러면 이게 사이클로이드잖아요. 사이클로이드의 하나의 아치의 매개 변수의 구간은 0부터 2파이가 되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면 딱 요 하나의 아크가 만들어지죠. 요 이전에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t 콜 파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칭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0부터 파이까지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겠죠. 적분해서. 자, 그래서 f of t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는 여기서 파이까지 적분을 해서 아크랭스를 구한 걸 2배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라메트리 플러스를 하면 그러면 아래 그림을 얻을 수 있었고, 자, 적분을 한다 그러면 먼저 f of t를 주어졌고 g of t도 주어졌으니까 f of t하고 g of t가 주어졌으니까 자, f 프라임 구하고 g 프라임을 구한 다음에 요 공식대로 스퀘어 루트 오브 f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의 제곱을 요걸 형식을 좀 간단하게 바꿔준 다음에 t를 제로에서 파이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제로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배를 해주면 그럼 바로 아크 랭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칭인 곡선인 경우에 대칭인 곡선인 경우에 요식을 우리가 구했던 거죠. 요게 자, 그렇게 되면 요 아크 랭스가 1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요 공식을 사용하면 매개 변수
방정식이 그리는 요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열린 문제로 뭐 다른 우리 그 곡선의 아크랭스의 이제 근사값을 구해보는 문제를 오픈 프로그램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곡선의 이제 넓이, 요걸 서페이스, 표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면적을 구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곡선 y equal f of x가 0보다 크고 x는 a, b 사이에 있을 때 x축에 대하여 회전한 곡면의 건널비 surface area라고 합니다. 건널비, 표면적 이것을 구해보죠.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윗면과 밑면의 반지름이 R1과 R2이고 각각, 그리고 모선의 길이가 L인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서 그것에 구분구조법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원뿔대가 있다 그러면 이 원뿔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생겼죠. 여기가 표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표면적을 구하면, 그러면 보죠. 이 원뿔대는 큰 원뿔대에서 작은 원뿔을 이제 뺀 것과 같으므로 요 원뿔의 면적들을 조금씩 구해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리미트를 취해서 요 개수를 나누어 리미트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요 표면적들 다 더한 것이 실제 요 전체 요 원뿔대의 요 표면적이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과 같이 요 표면적만 생각한다 그러면 반지름이 L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므로 중심각 세타는 L분의 2파이 R이 되고,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L제곱 세타, 즉 파이 RL이 됩니다. 세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파이 RL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이제 이 원뿔대 옆면의 넓이를 계산하면 A는 파이 R2 곱하기 L1 플러스 L 마이너스 파이 R1 L1이 돼서 실제로는 이 파이의 R2 마이너스 R1 곱하기 L1 플러스 R2 L이 됩니다. 여기서 이 비례를 생각해서 L1 오버 R1이 L1 플러스 L 오버 R2 하고 같으므로 이 식을 여기다 적용하면 A는 파이 곱하기 R1L 플러스 R2L 다시 쓰면 2파이 RL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R은 2분의 1의 R1 플러스 R2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A는 2파이 RL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곡선 y equal f of x를 x축에 대해서 회전한 곡면의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요? 건널비는 요 식을 이렇게 회전해서 얻은 요 그 면적이 되는 셈이겠죠. 자, 회전해서 얻은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다 다 더해서, 그래서 리미트를 취해 준 것이니까 요 식을 그대로 이해하면 요 서페이스, 요 표면적은 2파이 f of x의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f 프라임 오브 x의 제곱을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한 식이 바로 요 표면적이 되겠습니다. 요걸 풀었으면 2파이 y의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스퀘어를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과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f of x가 y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도형에 회전시켰을 때 표면적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마찬가지로 또 구분 구조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폐구강 AB를 이제 잘게 분할해서,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구간에 대응하는 회전체 원뿔대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회전체 넓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회전체의 넓이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회전시킨 거니까요. 그러니까 델타 AI는 요것과 근사하고, 그리고 그것은 요 2파이 f of xi 스타의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f 프라임 오브 xi 스타의 제곱 곱하기 델타 xi하고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것을 이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절단을 무수히 많이 하면 요 인테그랄을, 아니 서메이션은 인테그랄로 바뀌고, 요게 2파이 f of x의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f 프라임 제곱이 되고, 델타 xi는 dx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런 표면적 s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x축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x equal g of x가 0보다 큰 g of x가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 경우에는 곡선 x equal g of y를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얻은 곡면의 넓이, surface area, 표면적은 그대로 그 x 대신에 dy, 또 ab 대신에 cd, 그 다음에 요 y 대신에 x, 즉 g of y가 들어가서, 또는 x가 들어가서 바로 x 프라임, 즉 g 프라임 오브 x, 또는 dx dy가 요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요 식으로 우리가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얻은 요 표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식을 이용해서 실제 곡선 y equal 스퀘어 루트 오브 4 마이너스 x 제곱, 이 바로 요 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 사이의 하나의 아크인데, 그 아크죠. 근데 이 아크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곡면의 넓이, 서페이스 에리아를 구하면, 먼저 y를 스퀘어 루트 오브 4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정의해주고, 요걸로 회전시킨 그래프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이 식을 회전시켜서 요런 서페이스를 얻게 되죠. 그럼 요 서페이스의 에리아, 면적을 구하는 것은 요거의 도함수를 구해서 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2파이의 f of x의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을 x에 대해서 마이너스에서 1까지 적분을 해준 값이 8파이로 바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생각해 보죠. 그때도 같은 식이 이제 반복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충분히 쉬워졌을 겁니다. 그때 회전체의 건널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곡선 C가 x equal f of t, y equal g of t로 지어지고, t가 알파에서 베타로 옮길 때 요 f 프라임 오브 t하고 g 프라임 오브 t가 연속이고, 그리고 g of t가 0보다 같거나 크다고 하면 t가 알파에서 베타로 증가할 때 곡선 C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곡면의 넓이는 바로 매개변수 이용해서 치환하면 x 프라임이니까 dx dt t에 대해서 요 x 프라임은 요 dx dt로, 또 y 프라임은 dy dt로 써서 대입을 시켜주면 바로 이 곡면의 서페이스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같은 패턴이죠. 식이 생성되는 것이. 그러면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아래 곡선을 요 매개변수 함수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곡면 서페이스 에리아, 곡면의 넓이, 서페이스 에리아를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f of t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g of t를 정해줘서 f of t하고 g of t가 만드는 xy 축에서의 파라메트릭 플롯을 t가 1에서 3까지 움직일 때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죠. 요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대로 f 프라임과 g 프라임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배 파이의
파이의 이제 인테그랄 g 곱하기 이제 스퀘어 루트 오브 f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의 제곱을 해줘서 t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이 적분 값을 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서페이스 에리아가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공면의 넓이, 서페이스 에리아가 되겠습니다. 적분을 통해서 얻은 부분 구조폼의 이제 리미트를 취해진 셈이죠. 자, 그래서 노지사 문제를 그 다양한 공면의 넓이, 근사값을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1차 시를 마치고 극좌표와 극방정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